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어서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저에겐 누이가 한 명 있습니다. 예전에 시어머니가 소개시켜준 남자와 결혼한 누이가 있어요. 그 남자와 결혼하기로 한 것은 엄마가 소개해줬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결혼 후 누이의 남편은 이상한 취미를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해요. 결혼 전에는 숨겨두었다가 결혼 후에야 알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취미는 사용하지도 않는 비싼 기계들을 모으는 것이었어요. 어떤 종류든 상관없이 그가 마음에 들었던 기계를 사들였다고 해요. 스피커나 전축 같은 것도 산 적이 있고 나무를 자르는 대형 공구나 실링 기계 같은 필요 없는 것도 많이 샀다고 합니다. 그저 멋있게 보이는 기계를 사려고 했던 것이었나 봐요. 그러나 크고 값비싼 것들이 많아서 누이가 그를 말리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를 위해 쓰지 않는 기계를 팔려고 해도 그는 손대지 못하게 막아버린다고 해요. 어쨌든 너무 짜증났던 누이는 어떻게 될지요. 매일 회사에서 야근을 한 후 집에 돌아왔던 고개하는 자는 밥을 먹거나 얼굴을 보는 것조차 귀찮아서 남편이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집으로 들어갔다. 그와 같이 살던 처가 자신의 삶이 비참해 보여서 시어머니를 크게 원망했다. 처는 거의 매일 술을 마시며 힘든 것처럼 보였다. 술을 마시고 집에 오면 시어머니를 채찍질하며 원망하기도 했다. 어떻게 엄마가 나한테 이런 남자를 소개해 줄 수 있어? 몰랐다고 생각해도 좀 더 잘 알아볼 걸 이러면서 고생한 나의 운명은 뭔가? 엄마가 책임지던 조치하면 어떡해? 그러한 처를 향해 죽음의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는 처의 남편을 찾아가 왜 저런 짓을 해? 하며 사정을 물었다. 염 한 마리나 중독을 그만두면 돈이 될까? 딸과의 결합이 나빠 보이지 않아? 그렇다면 참고 있으면 좋겠어. 그게 아니라면 둘 사이 나쁘지 않아. 그러나 이미 굳어진 처 부부의 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워 보였다. 처의 남편은 이미 뭔가에 빠져 사랑을 나눈 것 같았다. 시어머니는 사위에게 이해시키지 못해 결말까지 아들을 찾아가 사단을 부탁할 정도였다. 가령 딸이 시아 없으면 못 되겠어. 살면서 적어도 그냥 좋은데 하지만 사위가 딱 한 가지 취미만 없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시아버지도 아들이 이혼하는 것을 정말 싫어하셔서 시아버지가 아들을 설득하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를 도와드릴 사람이 없어서 시어머니를 위해 저도 함께 도와주고 다니면서 서로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시아버지 댁에 가져갈 음식을 만들어주거나 멀리 가야 할 때 차를 태워다 주는 등 시어머니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시누이 부부는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결과였지만 시누이는 이혼 후에 점점 더 어리광을 부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가끔은 정말 보기 어려울 정도로 예민해졌습니다. 시댁에 와서 사소한 일로 시어머니를 괴롭히는 경우도 있었고 제게도 화를 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엄마, 고춧가루를 싫어하는데 몇 번이나 말했어요.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아 화가 났었죠. 왜 내가 고춧가루를 싫어한다고 강조했는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만들지 마세요. 신경질 부리는 것이 왜 그토록 심한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코끼리는 때때로 바라보는 게 싫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래도 이혼 같은 어려운 상황을 경험했기에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때의 시누이가 어느 날 강아지를 입양했다는 소식이었죠. 제 자신은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고 느꼈는지도 모르겠어요. 마음의 위안을 찾고자 갈색 푸들 한 마리를 입양해 초코라고 이름 붙였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차라리 잘 된 것 같았어요. 외로워하면 사람이 더 히스테릭해지니까요. 그러나 잠시 후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느꼈어요. 시누이는 그 강아지를 자신의 자식처럼 대우하는데 곧 강아지가 상위라고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강아지를 기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것은 서열에 민감한 동물이라서 주인이 지배적이면 자신도 지위가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누이가 그렇게 대우를 하니 강아지도 나쁜 습관을 가지게 되었어요. 게다가 시누이는 초코라는 강아지를 다른 가족들보다도 더 우선시했기에 한 번은 초코를 시부모님 집으로 데려와 닭가슴살을 삶아주었던 적이 있었어요. 간을 하지 않고
삶은 닭가슴살을 찢어 초코 앞에 놓으려고 했더니 신우이가 제 손을 손박이고 있었어요. 우리 애가 불쌍한 도둑도 아니고 왜 바닥에 놓고 먹이니 그리고 여자의 동생은 식탁에 앉아 초콜릿을 얹고 닭가슴살을 조립한 다음 초콜릿이 맛있는 것을 볼 수 있었지만 이후에는 사람들이 식탁 위에서 음식을 먹을 때 식탁 위에 음식을 뺏고 무릎 위로 뛰어 올라와서 마음대로 먹으려고 시도하기도 했고 올라 돌려서 식사를 하는 것도 있었어요. 이로 인해 여자는 개를 데리고 엄마 집에 가면 정말 신경 쓰는 것이 많았습니다. 정말 동생에게 훈련을 별로 못하면서 보여주는 표면이 많이 소심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회사에서 외딴 지역으로 이동하는 걸 허가받았습니다. 지방에서는 회사 기숙사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개를 기르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개를 어렵게 끝까지 돌보게 되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어머니와 할아버지는 개털 알레르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동생의 눈치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 말 한마디 못하고 몰래 돌아갔어. 결국 두 분 모두 하루에 아플 때마다 알레르기 약을 먹고 어렵게 개를 키우게 되었어. 동생은 당연한 줄 알았고 때로는 나도 개를 돌보게 되고 그녀의 소리를 듣게 된 이유는 그랬어요. 부모님이 상황이 좋지 않은 날에는 알레르기 반응이 더 심해졌기 때문에 그런 날은 제가 개를 데리고 와서 돌봐야 했어요. 당시 저희 집 아이가 어려서 툭하면 사람을 무시하는 개를 오래 데리고 있기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종종 봐주기는 했지만 결국 시부모님이 고생하면서 돌봐주셨죠. 한 번은 주말에 시댁에서 모임이 있어서 아이를 데리고 시댁에 갔어요. 그런데 그날도 신우이는 히스테리를 부렸어요. 그래서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걸로 싸움이 나게 되었죠. 아니 한 사람당 물컵 하나씩 달라니까 말 안 해도 다 갖다 놔야지. 남의 물컵 쓰기 싫다고 내가 글을 쌓은 그랬어. 옳게는 내 말이 말 같지 않은 거야 말해봐. 신우이는 본인만의 물컵이 있기를 바랐는데 깜빡하고 사람 숫자에 맞춰서 물컵을 내놓지 않은 것을 보고 이렇게 계속 시비를 거는 것이었어요. 그날은 저도 기분이 좋지 않아서 신우이의 히스테리를 무시하지 못하고 대꾸를 하고 말았어요. 언니 너무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물컵 내놓은 거 깜빡해서 숫자 맞추지 못한 것뿐이에요. 지금 갖다 놨는데도 왜 자꾸 그러세요? 정말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제가 이렇게 대꾸를 하자 신우이는 더욱 길길이 날뛰면서 열을 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야 정말 열받게 하네. 초코야 그들은 모두 개에게 우리 가족을 공격하도록 명령했어요. 특히 저를 가리키며 이리저리 물어라고 요구했어요. 초코는 신우이의 지시대로 우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제가 반발하며 중지시키자 초코는 돌격해왔고 우리 아이의 다리를 물었어요. 아이는 아프게 됐고 나는 화가 나서 상황이 심각해졌어요. 신우이는 아이를 더 신경 쓰기보다 개를 더 챙기고 있었어요. 이에 분노가 한계에 달해 신우이를 질렀고 결국 싸움이 벌어졌어요.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했지만 신우이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난리를 피하려 했어요. 결국 아이를 데리고 긴급 병원으로 향했어요. 저는 상대가 사진 속의 신우이에 대해 물을 때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나 저의 선배는 그냥 단순한 호의로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옆에 있는 시댁 가족 사진을 보아서 그랬을 뿐 그런 의도는 없었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실제로 그 선배는 이혼 후 의학전문대학교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그분께서는 가끔씩 사랑스런 언사를 사용하셨어요. 결국 그분은 다음 모임 때 시댁에 참석했을 때 신우이를 소개하는 계획을 하셨는데 제가 나서서 그 책임을 질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선배와 신우이를 소개하고 싶었기 때문이지요. 두 분의 만남은 시작부터 두려웠어요. 그런데 둘 사이에 묘한 케미가 있는 것 같았어요. 계속해서 미소 짓는 모습이나 신원이 멋진 말투가 서로를 끌어당겼거든요. 결국 그 둘은 약 혹은 상호 호감으로 연인 관계를 맺게 되었고 지금은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 일을 통해 결국 저도 두 분을 소개해 준 것이 너무 기쁘게 느껴지네요. 신이와 앙숙은 자연스러운 인연도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었던 일이죠. 제가 소개하고 싶지 않았던 신우이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선배가 더 아까울 뿐만 아니라
괜히 가족에게 아는 사람을 소개해 드릴 경우 내가 시어머니처럼 될까 봐 걱정했어요. 그래서 선배에게 넉살을 달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유, 아무리 제 가족이라 해도 저희 시누이보다 선배가 훨씬 더 아까워요.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을 텐데 다른 사람과 소개해 주세요. 선배라면 연애하겠다는 사람이 줄에 잘 걸릴 테니까요. 내가 이렇게 말했지만 선배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에이, 나도 이제 별 볼 일 없어. 나이도 먹고 머리도 빠졌고 이혼까지 한 남자다. 신일도 이혼하셨다면서 그러면 돌싱끼리 딱이네. 나랑 잘 맞을 것 같은데 외로운 선배가 거절한 이유를 모르고 나에게 소개를 부탁했어요. 나는 쩔쩔매면서 부드럽게 거절을 했지만 선배는 계속해서 부탁했죠. 다음에 연락할 때 신우의 연락처를 알려주면 되겠지? 일단 신우의 의사만 물어보자. 우리 둘이 또 식구가 될지 물어봐.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한 선배는 계속해서 부탁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설명했더니 남편도 깜짝 놀랐어요. 신신당부로 소개하라고 하지 말라고 신우이를 얘기해 달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남편도 그 선배를 의사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기 때문이에요. 남편이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던 중 좋은 선배가 의사로 있는 병원을 소개해 달라고 했더라고요. 남편도 그 선배를 참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본인 가족이라도 시누이를 소개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고 돌아왔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도 곤란해서 큰일이 날 뻔했지 뭐야? 의사 선생님이 포기를 안 하고 우리 누나를 소개시켜 달라고 조르더라고. 내가 그냥 누나가 아직 다른 사람과 만날 준비가 안 되었다고 말했는데도 대놓고 소개하긴 힘들면 자연스런 만남으로 마련해 달라고 조르고 있어. 우리 마음도 모르고 선배도 참 끈질기다 싶어 하는데 이 이야기가 시어머니까지 전해진 모양이에요. 남편이 깊이 생각하지 않은 채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물론 남편은 시누이를 소개하고 싶지 않다고 했겠지만 의사라는 말을 듣고서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욕심이 날 만도 했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연락해서 시누이를 소개시켜 달라고 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는 시어머니에게도 솔직하게 소개시킬 수 없다고 말했어요. 시누이와 저를 알고 있는 시어머니께서는 포기할 만하다고 생각했지만 의사 사위는 놓칠 수 없는 것인지 자꾸 소개를 해달라고 했어요. 양쪽에서 소개를 요구하고 난리도 아니었지만 저는 시누이를 소개시키지 않을 결심을 굽히지 않았어요. 이후 시누이가 의사 선배를 찾아가서 만나기까지 한 일화를 이야기했어요. 저는 이렇게 사연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망설였지만 결국 에피소드를 계속 이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선배는 마음을 열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친절한 분이라 편했죠. 하지만 시누이와의 결혼 이야기를 들은 순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얼떨떨하게 전화를 끊은 뒤 선배는 다시 전화를 걸어와서 결혼을 빨리 진행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제 이상형인 시누이라고 말하며 결혼 시 더 가까워지고 싶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어깨에는 큰 짐이 된다 느꼈죠. 결혼을 이야기한 뒤에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망설였지만 결국 결심하여 선배에게 시누이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때가 되면 시누이의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야기하면서 내내 떨리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사건이 계속 거기까지 이어지면 시댁에 가서 상견례를 하는 것도 어색함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태니 선배를 초대할 생각이었어요. 단, 남편을 제외한 시누이나 다른 시댁 식구들은 아무도 모르게 말이죠. 사실 그 전에 제가 선배를 한번 만나러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요청했어요. 결혼 생각이 들뜬 선배는 기쁜 표정으로 제 의견을 들어왔는데 저는 심각한 표정으로 시누이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선배가 결혼 생각까지 하시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서 죄송해했지만 양심상 선배가 충격에 빠지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시누이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조만간 시어머니 생신이라 시누이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기로 결정했어요. 선배에게 시누이와 있었던 일들을 조금씩 이야기해 주었고 시누이의 진짜 모습을 보고 결혼을 결정하라고 말했어요. 선배는 반신반의하면서도 제 말에 수긍했어요.
그래서 그날 선배는 남편과 함께 차를 타고 주차장에서 기다렸어요. 남편과 선배에게 전화해서 올라오라고 한 후 선배가 너무 일찍 도착하면 신우이의 본 모습을 드러내지 않게 하기 위해 계획을 세웠어요. 신우이가 집에 도착하면 트집을 잡을 것 같았고 그때 남편과 선배에게 연락할 생각이었어요. 신우이는 황태 미역국을 끓이는데 바빠서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하고 억지로 산책을 갔지만 저는 계속 황태 미역국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때 신우이가 집에 들어와서 그 냄새를 향해 비판을 했어요. 가스불 위에 올려진 황태 미역국을 보면서 난리를 쳤어요. 신우이가 또 시비를 걸 거라는 건 알았지만 이런 소리를 하니 어이가 없어서 저도 신우의 말에 반박하면서 말했어요. 언니, 어머님께서 황태 미역국이 드시고 싶다고 하셔서 그린 거예요. 형님이 싫어하시면 형님은 다른 거 드시면 되잖아요. 형님 좋아하시는 불고기랑 도라지 무침도 해놨어요. 오늘 어머님 생신인데 한 가지 정도는 어머님께서 좋아하시는 음식 해도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또박또박 말하자 뒤에서 걱정하며 보고 계시던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도 저를 거들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 그래. 내가 먹고 싶다고 해서 며느리가 끓인 거야? 오늘은 그래도 내 생일 때문에 모인 거니까 오늘만큼은 좀 조용히 넘어가자. 응, 그러자. 형님은 또 갑자기 신경질을 내면서 삐지는 것이었어요. 뭐, 내가 못할 말 있어? 그냥 내가 싫어하는 미역국이라고 말 좀 한 거야? 말은 할 수 있잖아. 왜 내 편은 안 들어줘? 내 인생 망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말이 많아? 그러더니 형님은 팍 뚫어져서 말 한마디 없이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정말 어린애 같았죠? 그 모습을 보던 시어머니는 결국 또 신우이 눈치를 살폈어요. 조금 후에 시어머니는 방문 앞에 가서 애모 먹고 싶은 거 없냐고 방문을 두드리며 여동생에게 물어보았어요. 시어머니가 몇 번 그랬어요. 여동생은 방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먹고 싶은 게 없어요. 그냥 나가서 마트에서 초콜릿 간식이나 사와 유기농으로. 정말 여동생 나이가 있었어요. 그 말을 듣고 여동생은 알겠어요 라고 하시며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얼마 후 여동생이 다시 방문을 열고 씩씩거리며 나왔어요. 그리고 부엌 식탁에 앉아 핸드폰으로 무엇인가를 찾아보고 있었어요. 무엇을 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표정과 행동을 보면 이제 곧 무슨 사달이 일어나겠다 싶어서 저는 남편에게 연락을 취하도록 했어요. 어쨌든 여동생은 조금 후에 일어나서 제가 해놓은 황태 미역국을 가져와 다 부었고 조금만 남은 미역국을 개밥 그릇에 넣어줬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인터넷에서 보니까 황태는 보양식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우리 언니가 우리 엄마를 위해서 황태 미역국을 해놓은 게 아닌 우리 동생을 위해서 황태 미역국을 해놓은 거군요. 감사하다니까 어떻게든 우리 동생이 잘 먹게끔 해야겠네요. 그리고 오케이. 너도 용이 좀 적게 사용해. 우리 엄마처럼 사람 생일 잔치를 하지 않으면서 그냥 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어요. 미역국 만드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닌데. 그러나 정성을 다해 만든 음식이 개밥 그릇에 부어지는 것을 보니 너무 열받았어요. 저도 참고만 있기는 어려워서 개 밥그릇을 치워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신우이에게 반격을 했어요. 그만 좀 하세요. 사람이 먹으려고 만든 음식으로 왜 이러세요? 시어머니 생신상에 올릴 미역국이라고 했잖아요. 아무리 시어머니에게 원망이 있어도 생신날까지 이렇게 예의 없이 꾸시는 건 아니에요. 뭐 예의가 어쩌고 저쩌. 너야말로 일부러 내가 싫어하는 황태 미역국을 만든 거 아니냐? 그건 예의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신우이가 개 밥그릇에 있는 미역국을 제 얼굴에 부으려고 밥그릇을 들었고 저는 그 행동을 말리려고 옥신각신하고 있었어요. 그때 신우이의 뒤에서 시어머니가 호통을 쳤어요. 아니, 뭐 하는 거야? 당장 그만두라니까. 돌아보니 난리를 치는 신우이 뒤에 시어머니가 서 있었고 그 뒤로는 현관 쪽에 남편과 선배가 들어와 있었어요. 신우이는 제게 소리를 질렀어서 선배가 들어온 것도 모르고 있던 것이었어요. 아마 남편과 선배는 신우이가 미역국을 보란 듯이 개밥 그릇에 부으려고 하면서 시어터즈 주술과 이야 밥그릇을 부을 때쯤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선배는 충격에 휩싸인 표정이었어요.
조용한 줄로만 알았던 신우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욕을 하고 아남의 체온으로 난리를 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었죠. 그런 선배의 표정을 보던 신우이는 입을 벌리며 미역국이 담긴 밥그릇을 내려놓았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머리를 정돈하면서 내숭을 피우기 시작했죠. 어머, 오셨어요. 선생님 오시는 줄은 모르고 언제 오셨어요? 방금 오신 거죠? 신우이가 갑자기 다른 사람처럼 얼굴을 싹 바꾸면서 내숭을 떠는 모습을 보자 선배는 더 얼굴에 찌푸리면서 정신이 된 것 같았어요. 선배는 정말 크게 실망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서 신우이에게 결별을 선언했어요. 죄송합니다. 결혼은 없던 일로 하면 좋겠어요. 제가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에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성급하게 결정한 것 같아요. 이런 모습만이 놀랐고 조금은 실망스럽네요. 죄송해요. 전 먼저 나가 보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시어머니는 갑자기 신우이의 등을 세게 때리며 대성통곡을 하는 것이었어요. 아이고, 정말 왜 이러는 걸까요? 이런 모습 모두가 실망스럽다고요. 그러면서 신우이가 개 밥그릇에 있는 미역국을 제 얼굴에 부으려고 밥그릇을 들었고 저는 그 행동을 말리려고 옥신각신하고 있었어요. 그때 신우이의 뒤에서 시어머니가 호통을 쳤어요. 아니, 뭐 하는 거야? 당장 그만두라니까. 돌아보니 난리를 치는 신우이 뒤에 시어머니가 서 있었고 그 뒤로는 현관 쪽에 남편과 선배가 들어와 있었어요. 신우이는 제게 소리를 질렀어서 선배가 들어온 것도 모르고 있던 것이었어요. 그렇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너를 좋아한다고 했던 사람도 그만두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신우이는 갑자기 정신이 돌아간 듯이 나가려는 의사 선배를 막으려 바짓바람을 붙잡고 이유를 설명했어요. 선생님, 오늘은 다 이유가 있어요. 저는 평소에도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아요. 오해하지 말고 대화를 다시 해주세요. 선배가 이해한다는 말에 신우이는 선배를 붙잡고 애타게 말했지만 선배는 여전히 진료를 계속했어요. 이곳에서 쉬세요. 제 마음은 이미 정해진 거예요. 착각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본 것이 너무 충격적이네요. 가족들은 제 이상형이라고 생각해요. 결혼은 없을 거예요. 선배는 냉정하게 신우이를 떨어뜨렸고 차가운 미소를 띠며 바라봤어요. 그러자 신우이는 극단적인 행동을 했어요. 부엌으로 뛰쳐나가 개밥그릇을 들고 와 선배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걸 다 먹으면 용서해 줄게요. 그리고 신우이는 미역국이 남아있던 밥그릇을 핥아먹기 시작했어요. 모두 깜짝 놀랐고 얼빠진 모습으로 그를 지켜보았어요. 너무 놀라 사람들은 신우이를 멈출 틈이 없었어요. 신우이는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퇴잔한 아가씨였어요. 엄청난 양의 미역국을 먹고도 향긋한 미소를 지으며 밥그릇을 비울 때까지 먹는 그녀를 보고 있던 선배는 얼굴을 찌푸리며 결국 집을 나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친척과 친구들에게 물붓듯이 거절당한 신우이는 결국 저에게도 전화를 해오더군요. 그녀는 뻔뻔스럽게 선배와 다시 연결해 달라며 자신의 인내심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전에도 선뜻 거절했듯 나는 그 일에 연루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악하고도 쾌활한 이야기는 오직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요청했다. 나는 앞으로 내게 충성을 다하겠으니 선배한테 전화해서 말씀 좀 해줘. 응, 우리 사이에 안 좋았던 것들은 옛날 이야기잖아. 언제까지 이렇게 척추고 살 거야? 이제 화해할 때도 됐으니까 도와줘. 선배한테 연락해서 만나보라고 말해줘. 알겠지? 난 그런 조카가 정말 싫어졌어. 원래부터 정말 피곤한 사람의 자기중심적인 면을 보고 있었지만 시어머니 생신날 나를 폭양했고 개 그릇을 핥은 걸 보고 나는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까지 들었어. 상대하고 싶지 않아서 그 조카와 연락을 싹 끊었어. 계속 연락을 받고 싶지 않아서 문자와 전화 모두 차단했고 시댁에 발을 들이지 않기로 했어. 시부모님도 내 얼굴을 보기 싫어해서 한동안 나를 피했어. 친가로서 그런 행동은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 그 조카의 추태를 보고 충격을 받았던 선배에게도 먼저 연락을 줄 수 없어. 선배도 그 일로 인해 어색해하는 것 같아서 나에게 연락을 주지 않았고 동문회 모임에도 참석하지 않았어. 그저 동문회에서 마주치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이라는 마음으로 생각했지만 신유의 한 사람 덕분에 제 인간관계가 모두 혼란스러워졌어요.
신우이의 히스테리와 제게 온 스트레스로 소중한 친구도 잃었죠. 몇 달 뒤 의사 선배가 다시 연락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때 진짜 선배가 저를 걱정해서 연락한 줄 알아서 반가웠었어요. 그런데 선배는 한숨을 내쉬며 경찰에 신우이를 신고했다고 말했어요. 만나서 상황을 이야기해보자고 제안했고 술잔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신우이가 선배에게 폭행을 저질렀다고 해요. 신우이는 제가 근무하는 병원을 알게 되었고 계속해서 스토킹을 했다는군요. 처음엔 거절을 해도 끝까지 붙잡고 있었다고 하네요. 집으로 따라오려고 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겨우 밤 12시에 보냈던 것인데 다음 날에도 찾아왔다고 해요. 어떻게 이렇게 알아냈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집 주소를 알아내서 찾아왔다고 말하더군요. 집으로 데려다 준 적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알아냈고 이번에는 집 앞에서 기다렸다고 해요. 처음에는 퇴근 시간에 기다렸다가 집 안으로 들어오려는 걸 거절했지만 후에는 출근 시간에도 기다리는 걸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도 내가 참다 보면 포기하겠지 싶었는데 석 달이 지나도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집착이 더 심해지는 것 같고 나중에는 내가 들린 식료품점이나 술집 같은 곳까지 찾아와 내가 뭘 샀는지 캐묻기도 했어요. 어느 날은 옷을 사서 집 앞에 두고 다음 날 아침에 그 옷을 입지 않고 나오면서 나를 꾸짖기도 했어요. 그리고 한 번은 병원에서 내가 화장실에 갔을 때 휴대폰을 훔쳐간 적도 있었어요. 다행히 찾아내서 휴대폰을 다시 돌려받았지만 이러다가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이 들어 경찰에 신고했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악몽을 꾸고 환청이 들리는 것 같아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해서 그랬어요. 저는 선배가 이야기를 다 하는 동안 놀라움을 금칠 수 없었어요. 어떻게든 신우이가 저의 가족이기 때문에 선배는 괜찮다고 했지만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했어요. 선배 정말 미안합니다. 처음부터 신우이에 대해 모든 것을 말해야 했지만 자신이 이상하게 보일까봐 말하지 못했어요. 저도요. 이 여자는 그런 행동을 할 줄은 몰랐지만 그녀 때문에 충격을 받고 피해를 보셨으니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선배, 인생에서 이런 일을 겪을 필요가 없으셨을 텐데 정말 죄송합니다. 제 사과라도 받아주세요. 아니야, 당신이 사과할 필요는 없어. 당신도 얼마나 힘들고 곤혹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결혼을 원하고 외모가 내 취향에 맞아서 아무도 만나면 안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어. 사과할 필요 없어. 내게 충격을 주었던 건 알지만 운이 있어서 선배가 나한테 말해줘서 일단 우리 선배 후배 관계는 회복되었어. 하지만 그 이후 시부모님과의 관계가 쉽지 않았어. 시댁과의 관계는 나빠지지는 않았지만 얼마 지나서야 다시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어. 그러다 어느 날 시어머니를 통해 그 여자가 스토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는 소식을 들었어. 모르는 척했지만 그 여자의 히스테리를 알기 때문에 경찰에서 스토킹을 못하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주길 바랬기도 했어. 시어머니는 미안해하면서도 그 부탁을 해왔어. 하지만 그럼에도 선배라는 사람에게 연락하여 경찰 신고를 취소해달라고 부탁할 수는 없는 걸까요? 한때는 결혼까지 생각했던 관계였기에 조금은 과한 것 같아서 딸을 걱정하는 시어머니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지만 신우이의 행동이 너무나 과격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게 만나면 계속해서 그러한 부탁을 할 것 같아서 신우이에 대한 신고가 처리될 때까지 부모님께 많이 찾아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신우이는 경찰을 통해 선배에 대한 접근 금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안정되었습니다. 신우이라고 해도 앞으로는 결코 선배에게 그런 일을 일으키지 않았으면 좋겠고 더 이상 신우이와 얽히고 싶지 않습니다. 그 후로는 부모님과는 원만히 지내고 있지만 신우이와 만날 경우 시부모님과 개별적으로 만나며 마주치면 다투는 것보다 안 만나는 것이 나은 것 같습니다. 가족이라 할지라도 맞지 않는 사람은 있는 법이니까요. 어쩌면 시부모님의 압박이 신우이를 그 모습으로 만든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도 신우이를 감싸고 신우이 앞에서 겁먹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강제로 현실을 인정하는 것 같아요.
부모님은 나에게도 우리 동생이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늦었지만 우리 동생을 도울 수 있다면 좋겠어요. 단지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준 여러분도 부정적인 인연을 끊고 긍정적인 인연을 맺기를 바라드립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여기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줘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